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말 조소를 부르는 한국 기득권의 반일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기본적으로 신문은 조선일보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일보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조선일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참 이 반일과 관련해서는 참 기도 안 찬다 내용들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1월 29일 사설에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일본이 역사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달려든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제 그 사설에 따르면 사도광산은 2차 대전 때 조선인 1000명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곳이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신천 대상을 1867년 이전의 유적으로 한정해서 강제징용의 어두운 역사를 가리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가 한국의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방침이 변경돼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역사정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5년 구담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후속 조처를 유네스코에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요지였습니다. 최근 또 조선일보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반도체 등 관련된 이제 수출 절차 변경에 따라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자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 합작 기업이 증가했다. 결국 이제 기사의 본 내용은 일본의 한국 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것을 두고 일본 기업의 국적 세탁이다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취지로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인지 동네 무슨 깡패 장치인지 잘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에 중국의 어떤 인원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개막식에 등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제 2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이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림픽 한복 논란,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제목 하에서 이번 논란만큼은 역사의 왜곡보다 중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 영토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복은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것이기도 하며 중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조선족 동포 역시 자신들의 문화와 의복을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민족 의상 중에 한복만 제외되었다면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냐. 대한민국도 점차 이주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국내의 다양한 민족 문화가 표현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중국 동포의 이주민 혐오부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였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 건강보험 숟가락론을 감안해 정치권은 이른바 조선족 혐오를 부추기는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하는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글을 썼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글을 기사로 내는 한국일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이제 써서 올렸다는 청년정의당의 대표, 청년정의당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장, 그러니까 장혜영이라고 이제 정의당 국회의원인데 이른바 극단적인 그 페미니즘 메갈리아를 옹호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혜영이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통계대로 2020년 8월 30일,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 청년정의당이라는 당내 당을 만들자라는 무슨 이상한 결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조직된 청년 조직인데, 그러니까 2020년 9월 27일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강민진이라는 전 정의당 대변인이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쭉 어떤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했었는데 정말 대부분 다 갖가지 요소에 이제 불과하고, 반면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 청년 진보 세력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홍콩 민주화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좌우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중공의 침탈 현실을 정말 외면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는 이제 중국 어선들의 완전히 놀이터인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동해까지도 지금 중국 어선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바다를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었고 그간 애꿎은 해외한 경찰들만 곤욕을 치렀고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얘기마저 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들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해경도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 및 발해 역사를 말살하는 동북공정을 강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김치를 빠오차이라 중국의 고유 음식이다. 그다음에 한복을 한푸크라고 해서 뭐 또 중국의 또 고유 의상이다. 라는 식으로 문화까지도 지금 침탈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경향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좌우 기득권들의 중공에 대한 굴종은 뭐 여전합니다. 뭐 북핵을 이유로 근거를 내서 뭐 중공하고의 외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SLBM 핵탄두 이런 것들을 평화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던가 탄두 미사일이라던가 거기 들어가는 핵탄두 그다음에 최근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중공의 지원이 없이 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 결국 중공의 의도대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첨단 핵무기로 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핵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공을 지렛대로 활용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득권 언론들은 한국의 20, 30대의 중국 혐오를 문제 제기합니다. 하지만 중공에서의 혐한, 한국 혐오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뭐 각든 악랄한 짓거리들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MBC의 이른바 스타-P 출신이라는 김영희 같은 경우는 중공에 아주 공식적으로 MBC의 문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팔아왔던 자인데 곧 이어서 이제 중공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용 가치가 사라졌으니까요. 쫓겨와가지고선 이제 MBC 부사장을 역임한 후에 또 MBC 부사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떵당에서 영입을 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거수기당으로 옮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의 문화를 팔아먹은 자를 여야 각 당에서 영입하려고 쟁탈전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중공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약탈하는 것이죠. 이를 이제 비판하였는데 이를 두고도 좌빨 이제 국민들이 인종, 민족 차별이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캄보디아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4대 보험 다 내고 있는데 아니 그것과 지금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거나 건강보험을 탈취하는 중공인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완전 논점을 이게 전형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서민 포퓰리즘 15조에서도 외국 노동자 추방 문제가 제기되어 있지만 사실 타겟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고 이들이 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철저하게 한국의 가치,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거나 내지는 한국을 자신의 나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수 이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단체 모임에서도 단톡방에 어떤 분이 유엔 공식어로 한국어가 일본어를 제치고 7번째 공용어로 채택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유엔의 공식 언어로는 당연히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거는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이제 언어가 국어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중남미에서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스페인어, 또 이제 아랍 지역에 이제 아랍어들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랍어 6개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고 뭐 이 찌라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이제 7번째 공식 언어 채택되려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한국어가 최근에 한류 바람을 타고 힘을 얻어서 일본어를 제치고 7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보수 성향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단톡방에 공유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이런 반일이라 그러면 반일의 어떤 추세에 그냥 편승하려고 난리를 치는 지금 모습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공과의 어떤 외교, 도둑놈하고 무슨 외교가 될 수 있으며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중공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제 번영된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말살해버리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 정책인데 이런 야심을 좀 실현하고 있는 중공과 무슨 외교화를 하고 무슨 협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내세우는 한류의 어떤 인기 상승은 오히려 중공 지도부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공정, 한국 말살 정책을 더 강하게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친중 노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전 세계가 친미냐 친중이냐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 등거리 외교 노선이라던가 친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대한민국의 지난 친중 노선은 전면 폐기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당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일반 국민들은 반중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기득권들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갖가지 지금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반중 노선 실천에 일반 국민들이 혁명 21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